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이론 10강입니다. 자, 10번째부터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봤을 때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에서는 뭐 살펴봤었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개념,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즉 토지나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국민들을 규제하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다 부동산공법이라 그랬었고, 이 부동산공법은 우리나라에 약 13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동산공법은 몇 가지만 있단다? 6개만 부동산공법에서는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라 그랬었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첫 번째 법률이었었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가 건축법. 우리 수업 시간 순서대로 보면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게 우리 부동산공법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들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봤었느냐? 기초이론에서 두 번째 법의 체계에 대해서였죠. 법이라는 게 뭐더냐? 법의 체계를 잡았는데, 법 해놓고 법은 뭐로 나눠진다?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과 문서에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그랬었고, 이때 문서에 되어 있는 성문법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제일 위에 가장 높은 법,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조례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이 되는데, 그 법률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구체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법률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요건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이 말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구체적인 내용은 법으로 만들어라는 소리죠. 이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이때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그걸 부령이라 하자. 그래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 부령은 장관들이 만드는 법.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법명령. 그럼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무슨 말이 나온다? 법령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 찾아본다? 그 해당하는 무슨 법? 뭘 찾아봐라?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 시행령 속에 들어있고요. 요 시행령 요 속에 들어있고, 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무슨 법? 뭘 찾아봐라?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요 속에 들어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그래서 시도의사가 만들면 시도조례, 시장군수구청장 만든 시군구조례를 하자. 이런 것들이 진짜 법의 체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살펴봤었죠? 행정조직의 장의 체제. 행정조직의 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행정조직 장의 체계에 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살펴봤었죠? 자, 바로 요 자료를 별도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장 체계들은 제일 먼저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나누자. 이때 중앙행정위원회 장관은 장관이 있고,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장으로 나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주사 이 5명을 시도의사라고 한다. 반면에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과 군수가 있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밑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은 인구가 50만이 되지 못해서 두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밑에는 시장하고 군수가 있는데, 이때 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장과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진다. 이때 대도시장에는 누가 있단다?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구청장이고, 반면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자치구청장이다. 이게 다르다 그랬죠.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여기도 시장이 있긴 있는데 이 시장은 아무런 고유관한이 없는, 즉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아무런 고유관한이 없는 시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도지사관한과 시장관한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랬었죠. 그때 밑에 있는 구청장, 부청장, 군수, 시장군수 이 사람들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악구역에 장이란 말도 있다.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우리 관악구역이라고 하고, 이 관악구의 장은 누구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을 각각 뭐라 부른다? 관악구의 장이라 부르자. 이때 특광, 특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관악의 장이라 부르자 이렇게 불렀었고, 이때 이 군에는 무슨 군은 제외된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여기에 제외된다. 왜? 광역시군은 관악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관악구역이지 그 속에는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웅진군은 그걸 관악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할구역이란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도 밑에 있는 군은 그 자체를 관악구역 개념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봤던 행정적의 장에 대한 체계도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우리 행정청이라 하자. 그런 행정적의 장, 체계도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주르륵 있었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거였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일 먼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무슨 뜻을 갖는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하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용어정의가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21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떤 식으로 정리했었죠? 먼저 하나의 관악구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악구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담은, 그런 희망사항을 담은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 도시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게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죠. 이건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여기 서울특별시 하나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여기 부천시, 그 옆에 뭐도 있단다? 인천 광역시도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런 제4 경인 고속국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한다? 어디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 한다. 바로 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했었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말고 다시 대비되는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계획이 있다 그랬었고, 이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나눠진다?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눠지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자기 관할구역,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여기는 부천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여기는 인천광역시라는 각각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 한답니까?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즉 기본적인 공간구조란 널찍널찍하게 이쪽 서울특별시 동부권 지역은, 중부권 지역은, 서부권 지역은, 남부권 지역은, 북부권 지역은 각각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각 굵직굵직하게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기본적인 공간구조이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 희망사항을 담았다는 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세 번째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됩니다. 이건 단순히 도로 하나 만들겠다, 공원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하수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런 게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으로만 수립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는 역할은 밑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의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했었죠.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럼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하자는 계획이냐? 자기 관할 구역을, 각각의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 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은 딱 몇 가지만 수립한다?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자 그랬었습니다. 이때 6가지가 뭐였었느냐? 일단 머리자만 뜯고 먼저 애워라 그랬었죠?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랬었어. 그래서 외우는 방법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 입 이렇게 썼고 여기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어디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또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라 이런 뜻이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목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도시군을 수립한다고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그때도 도시군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도 도시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싶으면 그때도 뭘 한다? 도시군 관리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군으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하나도 못 알아냈죠. 이거는 그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이 나오니까 이런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해 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A는 B다. 그때 B는 C랑 같다. 그러므로 A는 C랑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 가장 공부하기가 좋아요. 당연히 A는 B랑 같고 그 B가 C랑 같으니까 A는 C랑 같다. 결론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를 지금 물어본다? 설명 못합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했다면 이거 하나 갖고도 3시간도 벅차거든요. 그럼 뭐 한다? 일단 이런 게 있다 라면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A라는 건 C랑 같다. 이런 게 있다. 왜 그런데요? 모르죠.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면 있는 거로 넘어가십시오. 더 뒤에 가서 다시 뭐가 나온다? A는 C랑 같단다. 왜 같을까? 그랬더니 뒤에 가서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아요. 라는 말이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 A가 C랑 같다는 그 이유가 바로 D를 보니까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그제서야 그래서 A가 C랑 같다고 그랬구나 라는 걸 나중에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번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학문은 저렇게만 접근할 수는 없고 어떤다? 2번 이런 귀납법적 성격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건 귀납법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라.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건 6가지가 있단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 나오니까 여기서 요 정도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의 무슨 계획 있죠?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게 요 2번씩 각각 나오죠. 이때 지구단위 계획의 핵심은 뭐죠? 뭘 지구단위 계획한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게 그게 지구단위계죠. 즉 어딘가 개발되는 지역에 가보면 무슨 지구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판교지구, 환교지구, 그다음에 고덕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지구란 말이 들어가죠. 그런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한다. 요 지구단위 계획은 핵심 단어가 뭐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바로 자기 관할이죠. 그거의 전부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만 지구단위로 수립하지 지구단위 계획은 자기 관할 구역 전부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그거의 일부에서만 수립한다는 요 말이 핵심 단어가 되죠.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에서 입지규제 구역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할 것이냐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슨 계획도 있었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국가계획을 한다? 첫째, 국가는 뭘 보고 국가라죠?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들.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정확하게는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건 이 6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즉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일부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이런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이라고 한단다. 여기까지가 계획과 관련된 파트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서는 전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죠? 자, 첫째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나누고, 두 번째 용도, 지구라는 거 있고, 세 번째 용도, 구역이라는 게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자, 여기서 어디를 용도 지역이라 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게 용도 지역 크게 분류한 4가지 방법이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 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업지역, 일반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차연녹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2종 나눠지고,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이런 식으로 총 도시지역만 해도 무려 16가지 용도적으로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혁관리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냐? 도시지역에서만 16가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3가지, 농림지역 하나, 자연환경지역 하나, 총 21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되더라.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 용도지역이라는 건 왜 지정하더냐?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뭐가 다른다? 첫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집니다. 여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다 질 수 있는 건축물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도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건축 제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내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목적이 있다면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봐야 되지. 21가지 용도지역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남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 순엉터리 노래 가사입니다. 왜요? 저 푸른 초원이라고 아무거나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저 푸른 초원이 용도지역상 21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저 푸른 초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그게 각각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 그런 초원에 따라서 건축하는 게 다르지. 아무 데나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첫 번째 하는 역할은 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다 구분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내 멋대로 규모 크게 짓지 못한다. 건폐율은 몇 % 이하로 줘야 되고 용적률은 몇 % 이하로 줘야 되지, 내 멋대로 그냥 크게 짓고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건폐율 제한 또는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어디서 벌어진다?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그게 다 달라집니다. 다시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어떤 걸 한단다? 토지의 이용 및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21가지 용도지역마다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다 건축물 짓는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를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뭐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토지나 건축물 네 멋대로 함부로 짓지 말라고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지역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로 경계선이 거져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요 지역은 뭐가 되죠? 중복돼 버렸죠. 농림지역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중복지역되는 지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만 가는 거지.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이란 이렇게 중복지역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용도지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느냐? 안 돼서 다시 용도지역 위에다가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죠? 그 용도지역에다 여기다 시가지, 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쪽 농림지역 위에다가 산업통 개발진인지구라는 이런 용도지구라는 걸 또 지정하자. 그 이 용도지구 하는 역할은 뭐죠?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걸 더 강화지 않아가나 또는 일부 완화지 않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하는 역할은 뭐다?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걸 어떤 때는 더 강화지 않하고 어떤 때는 또는 그걸 더 완화지 않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뭘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 다시 개발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이런 시가와 조정 같은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던 것들,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던 걸 다시 또 더 강화지 않거나 또는 완화지 않기 위해서 뭘 지정한단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지정되지 않지만 용도지구끼리는 어떻게 했을까? 서로 중복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이게 A 용도지구, 이게 B 용도지구라면 이렇게 겹쳐서 지정되는 용도지구에서는 이렇게 중복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봐야 될 개념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무슨 시설을 설치하자?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하자.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7가지 종류가 쭉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26회 때도 기반시설 7가지 종류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게 있었습니다. 곧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보도록 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그걸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자, 어디다 도로를 만들고 싶다, 어디다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어디다 학교 짓고 싶으면 그거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있었잖아.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다가 도로라는 걸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싶으면 여기다 공원 조성했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이죠. 이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이때부터 이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차이점 뭐죠? 기반시설은 막연한 겁니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건 그냥 기반시설 하자. 그걸 어디다 설치하고 싶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직은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거지 실제로 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 공원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뭐 하자? 지금부터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면 인사드리라고 했죠? 어떤 인사?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체가 추가했던 정비 사업을 합하면 이걸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자. 이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했었죠?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었다. 여기죠? 자, 지금 여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아파트 안 짓고 그냥 빈 공터로 남겨줬는데 여기다 3,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3,000세대 아파트를 지었다가는 옆에 있는 이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파트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옆에다 도로를 더 넓히는 게 우선인데, 그럼 옆에 있는 도로를 여기다 넓히려면 여기 있는 건축물들 다 철거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들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라고 뽑아왔더니 도로 넓히는데 이게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 이 말을 했죠. 그러면 아파트 3,000세대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 넓히는데 5천억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이 5천억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거 지치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로 넓힐 수 없다면 그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축물 짓는 것도 여기다 작게 짓게 하자. 그때 건물 작게 짓는 지역을 뭐란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한다. 1,500세대면 지어라. 이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였다? 강화 적용하였다.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게 짓는 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리고 크게 지으라는 건 완화 적용, 작게 지으란다 강화 적용. 그래서 이건 강화 적용하는 적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이쪽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뭐 하는 적이라고 했죠? 지금부터 개발행위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발로 인해서 역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만은 일부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라는 구역입니다. 일부 개발행위 하는 자도 기반시설을 부담하라.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정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정한다. 이 말은 서로 어떤 지역에도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하는 걸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고 그 구역 안에서 일정한 기반시설을 부담시킵니다. 이때 부담에 되는 기반시설은 7가지가 있다 그래서 도공녹학 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취소 이런 것들이 거기다 설치되는 그런 기반시설인데 그중에 학교 중에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이 부담하지만 거기다 대학교라는 거 설치하는 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게 26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었죠. 자,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뭐하는 자만 기반시설을 부담시킬까? 이런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을 신축, 증축하는 자에게만 부과시킵니다. 신축, 증축이니까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부담시키지 않는다. 신축하고 증축하는 자에게만 부담시킨다는 거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런 구역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구역을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들에 관한 건 거기서 다 끝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제예요. 그 다음에는 계획에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히 보면 무슨 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위계획은 위에 있는 사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서론부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뭘 봤었죠?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본론 내용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계획과 관련된 파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계획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계획이 나왔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크게 계획에 관한 파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어디라 그랬죠? 하나의 관악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악이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지정한다? 어디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지 그 구역을 지정하자.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란다. 그래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 놓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니? 자, 지정권자는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는 어디에 속한다? 경기도. 같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 누가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최고답방이 직접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어디서 한다? 경기도 바로 부천시 밑에 여기 뭐 있었죠? 광명시, 시흥시, 그다음에 안산시 그렇게 자기 또 연천군 있다 그랬죠. 그럼 경기도 내는 광명시나 시흥시나 연천구 같은 같은 도 내에 있는 구역을 이렇게 먹어서 같은 도 내에다가 이렇게 지정하는 건 그때 누가 지정한다? 그건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장이 직접 지정하고
그게 아닌 같은 도 내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일단은 같은 도 내에다 지정하는 거다.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지정하면 그 안에서 누가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자,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그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부천시니까 경기도지사.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말이죠.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주면 수립은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수립한다. 저희들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죠. 그럼 도지사가 이 밑에다 광역도를 지정하면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 광명시장, 시장, 연천군수. 그때는 시장 군수들이 지들이 수립한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주면 원칙은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도를 지정해주면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지정권자, 그 안에서 원칙적인 수립권자,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장이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수립권자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포인트였었죠.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됐으면 그 안에서 뭐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자 그랬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니까 이때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권자는 당연히 자기 관역의 장들입니다. 앞에 뭐가 붙는다? 온이란 말이 붙어요. 오직 다른 자들한테 자기 관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니까 도시군 기본은 자기 관역의 장들.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은 누가 수립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의 미래종합청사는 인천광역시에 수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관역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 관역의 장이라 안 됐었죠? 이 자들만 수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립권자. 두 번째, 어디다 수립할래? 수립대상 지역 이런 게 있었죠. 당연히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 관할구역 중에 시군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들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는 어디서 수립하죠? 자기 관할이라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단다. 항상 자기 관역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인접한 관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켜서 옆에 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립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거친단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도시군 관리구로 내려가 보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둘로 갈라져요. 첫째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절차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거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이때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했죠?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이라는 걸 하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수립 절차가 구분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때 입안이라는 건 뭐 하는 거다? 도시군 관리를 초안을 작성하죠. 자기 관할구역 안에다가 도로 같은 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도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건지 그런 초안을 작성하는 걸 입안이라고 하고 그걸 확정짓는 걸 결정 절차를 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누가 입안하냐? 입안권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일까? 자기 관역에서는 자기가 입안합니다. 즉 자기 관역에다 뭘 하겠다는 거니까 자기 관역의 장들이랍니다. 바로 누가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자기 관역에서는 지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입안할 수 있다?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시장군수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입안권자한테 도시활점 입안해 주세요라고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입안의 제안, 입안 좀 해달라고 제안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 입안 제안하죠? 바로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됐을까?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합니다. 그때 입안 제안 들어갈 때 어떤 걸 첨부하더냐?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어떤 것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지구 여기다 기반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도로 만들어달라고 공원 주셔달라고 학교 지어달라고 그런 거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나
지구 단위 좀 수립하려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가 사실은 개발진흥지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가 될 겁니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나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달라고 그런 산업개발진흥지 그럼 산업유통개발진흥지 좀 지정해달라고 그런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입안 제안받은 입안권자들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 통보하라. 원칙은 1회에 하나여 며칠인데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는데 30일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한 어느 며칠까지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거냐라는 이런 것들이 입안의 제안에서 핵심적 기준점. 자, 그래도 그저 결정 절차로 넘어가자. 그럼 또 누구 있다?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기관 누가 결정하니? 이 결정권자죠. 자,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 중간 대빵들입니다. 시, 도지사. 원래는 시도지사들이 결정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시가 직접 결정권자 된다. 도지사 대신에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뭐에 관해서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된 경 지구단위 수립행위라는 거 아까 도시군관로 수립하는 내용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걸 누가 입안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본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무엇이고 해수장이 결정하는 게 무엇이더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죠. 자, 이래서 도시군관리의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결정고시의 효과. 요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이기 때문에 그 고시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언제부터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하느냐. 26회 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언제부터죠? 바로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몇 가지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죠? 수립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립 내용 해놓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순서대로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역이 뭐더냐. 그래서 각각 수립하는 내용 중에 용도지역에 관한 것 용도지구에 관한 것 용도구역에 관한 이런 종류라든지 그 지정하는 내용들에 관한 행위제한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도시수 입을 용도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거 어디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아까 여기서 했잖아. 무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게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쭉 살펴봤었고 사업 시행하는 절차는 사업 시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업 시행 절차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게 있죠? 바로 오랫동안 장기간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 미집행 장기간 미집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땅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시설 부지라고 부르고 그 부지 안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해서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놓고 이제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가는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여기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대단히 많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건 뭐한다? 따로 법률을 만든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지 않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왔다 했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을 먼저 지게놓고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거냐? 그 대상 지역 같은 것들.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수립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하자. 이게 뭐로다 수립하는 거? 도시공화를 수립하는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 이런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쭉 살펴보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수립 절차하고 수립 내용으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뭐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33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개발에 관한 사항 하고 나죠. 이제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냐. 그래서 그 개발에 관한 것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도까지 쭉 나오는 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